알면 할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똘개님. 안녕하세요, 몰루님.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똘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네. 똘기님이 들으면 정말 관심이 많을 오, 주제입니다. 뭔가요?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 알아왔습니다. 아, 드디어. 이거 언제 하나 했는데. 알아왔습니다는 그렇고 제가 네. 알고 있는 걸 좀 공유드리려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사실 비트코인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IT로 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 네. 그리고 이걸 경제적으로도 풀 수 네. 있고. 그중에 오늘은 경제적인 면을 가지고 왔는데 아, 부제를 굳이 뽑자면 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인가 디지털 금인가. 디지털 금 가상화폐.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있고요. 네. 디지털 금이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와 금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가상화폐라고 얘기하는 언론이 있고 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 언론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뉴스브리핑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에 후원해주신 시드락포에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가상화폐라는 것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뭐 현존 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한 장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실물이 없는 뭐 디지털 화폐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 차치하고 네. 오늘은 그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우선 가상화폐라는 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네. 이거 뭐 달러, 원, 엔, 위안 이거 이렇게 나라마다 쓰는 화폐보다 종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화폐보다. 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가상화폐의 뭐 1등 주자, 우량주 얘기하면 보통 비트코인을 얘기를 그쵸. 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가상화폐가 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네. 자, 우선 비트코인의 무서운 상승세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 1년 수익률이 한 450%?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최고점과 네. 최저점 찍으면 뭐 거의 500% 가까이 나는데 이거 뭐 개인들만 미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과 은행들도 심지어 정부도 아. 막 매수를 해요.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뭐 은행들이 산 비트코인이 2조 원이다. 네. 그래서 보유한 비트코인이 뭐 그레이스케일이 30조 원, 뭐 테슬라가 1조 6천억 원, 야. 무슨 인베스트 뭐 어쩌고저쩌고가 몇 천억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 날도 뭐 비트코인이 한 6,500만 원? 아. 5,600만 원인가? 범접을 못하는 금액이. 엄청 뭐 네. 비싸죠. 자, 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인가 디지털 금인가 이렇게 좀 나뉘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지금 각광받는 이유는 실물 경제 못 믿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네. 모든 정부들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죠. 네. 돈을 진짜 뿌리고 있어요. 근데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실직하신 분들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서 지금 돈을 못 벌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관광업도 다 망했고 호텔업 숙박업 다 망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찍고 있냐면 지금까지 발행된 화폐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발행된 화폐보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1년 몇 개월 됐나요? 네. 이때 찍은 화폐가 더 많아지고 있다. 오. 그 정도로 화폐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뽑고 있어요. 와, 그 기계가 남아도나. 아니 뭐 그게 꼭 실물 화폐가 아니라 지폐가 아니라 그쵸, 그게 뭐 전자상으로 찍혀 나가는. 그쵸 찍혀 나가는 뭐 우리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그쵸. 실물 화폐로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뭐 카드 형태라든지 디지털 형태로 받잖아요. 음. 그렇게 보면은 제가 얼핏 봤는데 뭐 몇 달 내로 계속 이 속도로 뽑아내면 지금까지 발행했던 지폐보다 많아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뽑고 있고요. 네. 그거에 약간 타올라서 증시도 활활 타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뿌려진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실물 경제 못 믿겠다. 네. 뭐 이거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뽑아내는 화폐가 너무 많다. 이거 이제 시장에서 돌기 시작하면 난리 난다. 생각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된다. 네. 여기서 이제 해지라는 건 경제학 용어로 위험을 좀 회피하는
혹은 대비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걸 경제학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진짜 뭔가 가치가 많아서 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걸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많다. 수요가 불려서. 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부터 네. 가상화폐인가 금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상화폐 입장에서 봅시다. 뭐 지금까지는 달러, 뭐 원, 위안, 엔 이런 게 달러 그 화폐였지만 만약 비트코인이 화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거래가 돼야겠죠. 네. 이걸로 뭐 물건도 살 수 있어야 되고 네, 커피 한 잔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으로 개인 간 첫 거래가 성사된 것은 무려 11년 전입니다. 아, 2009년, 2010년. 2010년에. 네, 생각해보면 엄청 옛날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의 역할은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2010년 5월에 미국에 거주하는 라즐로 한예크라는 분께서 네. 피자 2판을 사세요. 비트코인으로. 네. 얼마를 주고 샀을까요? 비트코인 몇 개를 주고 샀을까요? 비트코인 몇 개를 200개? 에이, 너무 약하다. 아, 너무 약해요? 2,000개? 1만 개. 아, 1만 개. 비트코인 1만 개를 주고 피자 2판을 시킵니다. 그럼 한 개당 대충 1원 정도 할 땐가? 그 당시 비트코인 1만 개는 4만 5천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두 판 4만 5천 원. 그쵸. 그럴 수 있죠. 저 피자 가격이죠, 딱. 네. 현재는 1만 비트코인이면 네. 뭐 이게 시세가 수시로 바뀌지만 설레. 한 5,500억 원 정도 돼요. 그럼 피자 몇 판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하나에 2,500억이 넘는 피자 2판을 드신 거죠. 와, 피자 가게를 인수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인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수행한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책처럼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그렇게 뭐 1만 코인을 주고 피자 2판을 샀다. 그 이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 화폐를 대체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유명해지면서 이거 화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싶어도 거래가 많이 있진 않았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막 시세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피자 얼마예요? 뭐 2만 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결제할게요 이랬는데 이젠 4만 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 실제로 그때 토론에서 비트코인이나 그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화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이 그거 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화폐라는 게 정부에서 지정하니까 공식 화폐인 거지 그것도 그냥 사실 종이 쪼가리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비트코인이 대체하겠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21년에 들어서 진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한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우선 전 세계에 3억 5천만 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페이팔에서 2021년 내로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 그렇죠.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작년 12월에 비트코인이 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고요. 요새 핫하잖아요. 네, 그 뉴스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한민국도 뒤지지 않습니다. 21년 4월까지 다날 핀테크에서 페이코인을 통한 결제 가능을 하게 할 예정이다. 그럼 이름 들어본 결제 대형 업체들이 다 뛰어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다날 핀테크, 뭐 페이코인 이런 거는 이미 국내에 6만여 개의 제휴 가맹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맹점은 이미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코인을 통한 결제도 오픈을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메이저가 뛰어듭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하는 거죠. 야, 그 신용카드의 양대 산맥이. 그렇죠. 우리 뭐 해외 나갈 때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꼭 챙기잖아요. 해외 결제해야 되니까. 여기서 암호화폐 기업들과 협력을 하여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아직 뭐 자세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열어줘서 수수료를 떼어먹을 수 있다. 그럼 사실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결제 수단을 최대한 많이 늘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싫어하겠지.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걸 비트코인으로 하든 싸이월드 도토리로 하든 수수료만 떼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도토리는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통한 뭐 꼭 비트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페이코인일 수도 있고 이게 코인 결제를 오픈해주겠다
라고 하면은 진짜로 결제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면 한 뭐 5천만 원어치 갖고 있다. 네. 그럼 테슬라 매장 가서 테슬라 하나 주세요. 이러고 비트코인으로 송금하고 바로 차 끌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너도 나도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그렇죠. 지폐를 모르는 사람한테 10,000원권 주면서 네. 이거 주면서 뭐 쌀 얼마 줘 했을 때 이게 뭔데? 이래버리면 그쵸. 그것도 사실 결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의 역할을, 그러니까 정부에 귀속되지 않은 화폐의 기능을 최초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뭐 페이팔, 뭐 마스터카드, 비자카드가 하기 시작하면 네. 뭐 가치가 너무 빨리 변동되는 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똘기님이 카드가 다 썼어. 한도 초과야. 네. 신용카드 한도 초과고 통장에 당장 돈이 없는데 네.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 마침. 마침. 예. 그러면 우선은 뭐 결제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쵸. 급한 일이 있으면 뭐 관리비가 막 밀려가지고 막 연체되고 있고 막 이러면 예. 아 나 진짜 돈이 없는데 비트코인 너무 아까운데 막 이러면서라도 결제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이 비트코인을 받아야겠군요. 뭐 그런 식으로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이 열리면 사용하는 사람은 생길 겁니다. 당연한 네.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시각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을 할 수는 없어. 이거 뭐 가치가 이렇게 변하는데 카드 점원한테 줄 때랑 긁을 때랑 가치가 다른데 누가 쓰겠냐? 그쵸. 몇 초 안에 막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누가 쓰겠냐. 이건 디지털 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금이라고 하냐면 네. 말 그대로 골드예요. 금. 네. 이게 안전자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치를 좀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의미인가요? 이게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뭐 달러, 네. 엔화, 금, 국채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 달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달러도 변동이 심하지 요즘 않나요? 뭐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내고 있어서 지금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중요한 것은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아까 뭐 화폐랑 비슷해요. 이 지폐, 이 종이 쪼가리가 돈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 이유는 그걸 돈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달러, 엔화, 금, 국채도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가치는 환율이나 뭐 이런 화폐의 변동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금이죠. 그리고 이 안전자산의 특징은 세계의 위기가 오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막 코로나가 막 한참 터지던 이런 3월, 그러니까 20년 3월, 20년 4월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아요. 왜냐하면 이거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LG전자 어디 넣어놨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지금 전세가 막 다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럴 때 안전자산으로 약간 투자 수요가 몰립니다. 그렇죠. 약간 금 같은 애들은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있을 것 같은 미들맨들.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가상화폐로서의, 그러니까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좀 무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금을 가지고 쌀을 사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편의점 갈 때 담배 사러 갈 때 금을 그렇죠, 손수레에 담아가지고 가서 사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 가치를 보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안전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조건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한정된 공급량. 네. 이게 사실 금이랑 보면 확실합니다. 네. 금은 사실 공급량이 진짜 적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금 다 모아도 자유의 여신상을 지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금이 별로 없대요. 근데 이제 우리 금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뭐 이렇게 투자하는 분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높은 유동성.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란 현금화가 바로바로 되는 거. 네. 우리 당장 금 가지고 금거래소 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요. 갑자기 갖고 오면은 좀 의심하긴 하는데 이거 범죄 조직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의심 받고 싶다. 의심하긴 하지만 내 거라는 게 확실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귀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금을 사랑한 지, 인류가 금을 사랑한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고대 이집트부터 금을 사랑했죠.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죠. 이 3가지가 안전자산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이 이 3가지를 다 충족하느냐? 충족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정된 공급량.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 무슨 문제 풀어야만 나오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비트코인 이제 채굴 얘기를 하신 건데 채굴이랑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선 비트코인이라는 게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좀 신기하죠? 싸이월드의 도토리가 총량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물음표일 텐데 아니 뭐 기업에서 그냥 필요하면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채굴량이 반감기가 있습니다. 반감기? 반으로 줄어요.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네.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요. 그럼 2분의 1 되고 그거의 2분의 1 되고 그거의 2분의 1 되고 계속 2분의 1 제곱 2분의 1 제곱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2100만 개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채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미미한 거죠. 너무 미미한 거죠. 그리고 시스템 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한 건가요?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다른 코인들과는 좀 다른 결을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2100만 개 이상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2050년 혹은 그 전에 이제 고갈될 것으로,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이랑 같아요. 공급량이 한정돼 있어요. 일단 네. 첫 번째 특징은 충족했네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높은 유동성.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것도 지금 우리 빅땡 뭐 이런 데 그쵸. 뭐 업비트, 예. 빗썸 뭐 있네요. 코인원 그쵸. 등등등. 거래소 뭐 대한민국 거래소가 아니어도 외국 거래소에서 달러로 팔아도 되고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꿔도 되고 네. 이거 뭐 유동성은 거의 뭐 금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거래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둘 다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많죠. 좀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비트코인을 몇 개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 뭐 원하면 지금 뭐 몇천 원 바꿔서 커피 사 먹고 할 수 있잖아요. 아직 기다려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게 약간 물음표인데요. 이게 물음표인데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앞에 이제 그 기업들이 좀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회사가 있지만 그 여러 회사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한 1,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좀 일정하게 나요. 근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 1,000억 원이 옛날 1,000억 원만 못하면 네.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네. 뭐 물가가 오르고 어쩌고 뭐 자재값이 오르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거 현금은 인플레이션 반영 못해. 이거는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세상에 위기가 왔을 때 가치를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곳에 넣어놔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지금 넣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특징이 어떤 공급량이 좀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랑 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급량이 무한정하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올라서 네. 귀하죠. 그럼요. 아유, 귀하죠. 그 비트코인이 이제 소수점 8자리까지 소수점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좀 다르죠. 주식은 100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 살려면 100만 원이 필요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만 원짜리 비트코인이어도 내가 1,000원만 내고 0.0000000 몇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른다는 게 곧 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니야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가 아니야 멍청이들아. 이건 금이야. 가지고 있어. 이걸로 뭐 피자 사 먹을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 세상의 네네. 위기가 끝났을 때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아니면 뭐 예전처럼 세상이 좀 세계화가 다시 막 돌면서 뭐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럴 때 되면 빼야지. 네. 이거는 지금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들어서 그런지 그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근데 뭐 앞에 얘기도 저는 좀 그럴싸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해서 넣어놨는데 나중에 결제도 된대. 근데 가치도 인플레이션을 잘 방어하고 해칭도 잘 돼.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양쪽의 기능을 다 수행.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에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네. 이게 화폐 가치가 한 5배 떨어져서 내가 갖고 있던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이 이제 와서는 한 5천만 원어치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한테 뽑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금이 둘 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거워서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비트코인 무겁진 않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대한민국도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2022년 네.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합니다. 과세를. 네, 그러니까 세금을 걷겠다 이거죠. 네. 이거 해외 주식이랑 비슷해요.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부과한다. 오, 세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한 1,000만 원 벌었으면 네. 250만 원까지는 오케이.
나머지 750만 원 20% 세금 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걸 일종의 금융소득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금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아니면 화폐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대한민국 네. 입장에서는 이걸 주식과 거의 비슷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정부에서 움직이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야? 가상화폐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회의할 때는 쓰레기다. 가치가 네. 없다. 내재 가치 1도 없다. 라고 하더니 과세를 추진한다? 그러면 이거 뭐 있단 얘긴데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정부의 그 한 발자국이 많은 투자자의 가슴을 설레게 하거든요. 설레게도 하고 기겁하게 할 수도 있고. 설렁하기도 예. 하고. 근데 우선은 과세를 하겠다. 세부적인 것도 나왔고요. 이 해외 주식이랑은 다르게 이게 국내 거래소랑 협업을 해서 이 과세 프로세스 인프라를 깔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를 팔고 얼마를 사서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났는지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지금 인프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금인지 자산인지 뭐 화폐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투자 수단으로 네. 우선은 인식을 했다고 봐야겠죠. 같은 정부가 17년, 18년도에 거래소를 닫네 마네 얘기까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슷한 얘기를 지금 다른 해외 나라에서 중에 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거래소 폐쇄시키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2017년도처럼. 네. 그렇죠. 근데 많이 발전했다고 해야 될지 마음이 열렸다고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전 좀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고 네. 뭐 똘기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뭐 블록체인이라고는 하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뭐 보장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막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도 전 살짝 네, 불안해요. 근데 지금 2021년이니까 활활 불타오르던 2016년부터라고 봐도 5년간 무너지지 않고 거래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통해 탄생하였고 네.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비트코인을 통해 증명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어떻게 믿어? 비트코인 봐.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지 않냐?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네. 블록체인으로 또 다른 기술을 그쵸. 뻗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사실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어서 보안 기술을 만들었는데 야, 이 정도 보안 기술이면 이거 화폐로도 쓸 수 있겠는데? 아, 그런 컨셉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코인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상은 변하고 있고요. 그 흐름에 올라타느냐 마느냐의 네.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절대 이 뉴스브리핑 편을 통해서 투기하세요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 금에 투자하세요라고 누가 얘기하면 저 사람은 좀 안전자산 해칭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비트코인으로 해칭하세요 이러면은 아직까지도 미친놈인가? 약간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걸 조금은 마음을 열어서 지켜볼 만하지 않나. 투자를 안 하더라도 너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뭐 투기꾼으로 본다던가 어쩌려고 저러냐 이러지 말고 좀 더 개방적인 마인드로 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그렇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는 너무너무 큰 불확실성이 터졌지만 네. 보통 이제 10년 위기설이라고 하거든요. 또 한 10년 뒤에 무슨 위기가 터질지 몰라요. 그때 김범래님의 말씀 중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위기가 오면 오른다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한번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5년 전에 저 똘기한테 보내주고 싶네요. 5년 전에 저한테도 보내주고 싶네요. 저도 뭐 사실 많이 넣지는 않았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고 싶어서 그 정도의 취지로만 얼마나 오르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혹은 역사적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지지익선 본편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근데 저도 잘 몰라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